요즘 대답이 없는 당대표들, 여기 당대표 2명 계시죠? 이게 대답이 없는 기자들로부터 질문은 참 많이 받는데 웬만하면 대답이 안 나와요, 요즘에는요. 속 타는 심정 아무도 몰라. 그래서일까? 요겁니다, 지금요. 자, 우선 집권 여당의 당대표인 김기현 대표. 뭐 오늘뿐만 아니라 최근에 질문을 많이 받는데 이렇게 똑부러진 대답을 안 하거든요. 뭐 그거 관련된 영상이 좀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가 답변 드렸잖아. 개성에서 이렇게 카메라 들이대고 할 거야. 나 참. 아니 말씀드렸잖아. 매일매일 내가 답변해야 되나? 끝까지 하죠. 내가 질문하는 거 다 답변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알았어. 본인의 역사 소신에 따른 발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대표님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그 외에 뭐 구체적 내용이 없어서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던데. 그러니까 답변을 받으면 그래요. 모르겠다가 많아요. 아니 뭐 나 모르겠어. 파악이 안 됐어. 그리고 아니 매일 물어보는데 내가 다 답을 해야 되나? 김기현 대표가 주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계세요. 자, 정기랑 교수님. 둘 중 하나 같아요. 일단 질문이 불편해서 약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나 아니면 답 자체가 없는 거예요. 뭐라고 답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나 둘 중에 하나 같거든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답을 없는 질문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답은 불편한 있는데. 질문이거나 예. 또는 곤란하거나 또 나아가서는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논란에 휘말릴까 싶어서 괜히 이게 답변 저는 잘못하면. 그렇습니다. 오. 이게 다 좀 뭉뚱그려져 있다.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예. 저는 대표의 리더십이라고 봅니다. 음. 지금 리더십이 제대로 발휘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예. 여야 당 대표가 마찬가지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사실상 받아쓰기 정당의 대표로 이미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요. 받아쓰기 정당이요. 뭐 용산의 어떤 지시라든가 의중을 그대로 반영하기 급급하단 말이에요. 예. 그다음 가장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사안이 발생했어요. 자, 태영호 최고위원 문제라든지 김재훈 최고위원 문제라든지 당내 윤리위를 소집해서라도 예.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당 지도부의 권위를 세우고 또 당대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사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실은 어찌 보면 침묵으로 일관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뭐 오늘사 윤리위가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대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 송영길 대표 지금 민주당 돈봉투 사건 문제만 하더라도요. 송영길 대표만 쳐다보고 있을 겁니까? 민주당 자체적인 노력들을 구해야죠. 예. 뭔가 이 진상을 명확하게 규명해서 예. 물론 검찰이 칼날을 쥐고 있지만 당 자체 조사라든가 또 당에서 취할 수 있는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서 국민들로부터 이해를 구하고 또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획득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여줘야지. 예. 여기에 대해서 꿀먹은 벙어리가 되면 도대체 이재명 대표 리더십은 뭡니까? 사법 리스크에 어찌 보면 포위된 당대표 이미지밖에는 보여주지 못한다. 예.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야 당대표가 좀 더 본격적 본인의 리더십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계기들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김기현 대표가 오늘 특히 태용호 최고위원 관련 질문을 받았는데 뭐 대답을 안 했어요. 그리고 오늘 태용호 최고위원이 회의 때도 그렇고요. 기자를 만나서 질문 받고 몇 가지 얘기를 좀 꺼내놓은 게 있습니다. 그 영상 따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현 상황에서 제가 최고위원회 회의에 나오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쓰레기, 돈 비리, 성비리 민주당이라는 야당 비판은 업무상 해프닝이었고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소신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난 전당대회는 여론조사 3%라는 꼴찌로 저는 시작했으나 그렇다고 5만 곳에 도움을 구걸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역사적 소신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한데요. 예, 아니 그건 제가 오늘 말은 그대로 잠깐만 하시죠. 위험하니까 그 뒤에 주의하세요. 오늘 그 제가 최고위에서 충분한 발언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현 대표님을 겨냥한 발언이다 이런 해석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 오늘 그저 제가 한 발언 그대로 그대로 받아주십시오. 저는 지지율 발언 그대로 받아주는데 이게 뭔가 생각을 하게 되고 해석을 하게 되거든요. 신성범 전 의원님. 특히 전당대회 당시 엄한 곳에 나는 도움을 받지 않았다.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다. 근데 그 앞에 생략이 된 것 같아요. 누구처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오늘 기자들이 계속 물어본 게 그거예요. 혹시
김기현 대표를 애둘러서 겨냥한 거 아니세요? 라고 계속 물어봤어요. 근데 그대로 그냥 봐달라 그랬어요. 있는 그대로.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M은 곳 혹은 5만 곳 뭐 들리는 건데 네. 뭐로 그게 뭐 어찌됐건 처음에는 5만 곳이라고 했다 그게 아니라 5만 곳이라고 최종 정리를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내가 요구하지 않았을 때 한 것은 없다는 건데 듣기에 따라서는 글쎄 김기현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기자들은 그렇게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텐데 김기현 대표 또는 김재현 최고위원 네, 뭐 이렇게 봤어요. 기사 우리들요. 쓰기가 좋아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본인의 그냥 나는 깨끗하게 진짜 내 실력대로 땄습니다. 표를 받았습니다. 강조해서 나온 거 아닐까? 남 생각 안 했다고. 근데 그걸 굳이 강조한 거는 다른 사람은 안 그런 내용가 깔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글쎄, 그것은 기자다운 해석이 같은데. 어. 오히려 저는 저 부분인데 앞으로 이제 징계를 받을 텐데 이제 윤리위원회 구성됐으니까 예. 김재원 최고와 태용호 최고가 같이 올라가면 예를 들어서 태용호 최고 같은 경우는 어찌됐건 말 그대로 역사 소신이라는 점에서는 방할 논리가 있을 테고 예. 아마 김재원 최고에 대해서는 어떤 형식으로든 나올 때 뭐 징계 수위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 대목을 그렇죠. 중요하게 보는 거 보고 또 하나 태도의 문제인데 김기현 대표가 보면은 얼굴이 좀 흔히 하는 말 얇은 거예요. 사람이 착해. 아. 있는 그대로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웃어 넘길 수 있는 것도 웃어 못 넘긴다든지 기자들이 굉장히 붙는데 사실은 정치인들이 크게 되려면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기자들의 질문에 대응을 잘하는 거예요. 능수능란해지려면 예. 표정이라든지 아니면 침묵이라든지 아니면 손짓 하나로 기자들을 제압하는 능력이 필요한 대목인데 예. 지금 제압하는 것 같아요? 전혀 안 되는 거죠. 아. 김기현 대표가 저런 점에서 저도 아는데 예. 굉장히 낯이 뭐랄까 얇아. 그리고 표정 관리가 안 된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아서 아, 얇다라는 거는 그 낯이 두껍다의 반대를 설명하신 거죠, 지금요? 두껍지 못한 거예요. 아. 좀 속내도 감춰야 되는데 표정이 바로 예, 드러나잖아요. 예. 저는 좀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대형 전략을. 알겠습니다. 김기현 대표 관련된 내용이 하나 더 있거든요, 화면에. 요즘에요, 이제 보도가 하나 나왔어요. 아침마다 7분과 만난대요. 이게 김기현 대표 샌드위치 7인 회동이에요. 오전 8시. 그러니까 공식 회의는 보통 9시에 시작되는데 그것도 1시간 전에 비공개 지도부 전략회의라는 걸 거의 매일 갖는다는데 이 참석 멤버를 좀 보세요. 박대출, 이철규, 박성민, 배현진, 박수영 등등등 본인이 임명을 한 고위 당직자들이에요. 여기에 최고위원들은 빠져요. 근데 당대표니까 최고위원들과 함께 지도부를 구성해서 통상적으로 생각하면은 최고위원들하고 미리 좀 얘기 좀 하고 뭘도 논의도 하고 결론도 내고 이럴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최고위원들은 빠지고요. 샌드위치 멤버에서 본인이 임명한 고위 당직자들과 뭔가 회의를 하고 논의를 한다는 거예요. 아침에. 그래서 이른바 이게 샌드위치 7인 회동 뭐 이렇게 불립니다. 지금요. 조정기 의원님. 네. 최고위원들 요즘에 너무 사고 치니까 같이 못하겠다 뭐 이런 뜻입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하세요? 굉장히 좀 부적절한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정치라고 하면은 자기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도 다 안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뭐 김재원 수석 최고위원이나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문제를 저지르기는 했지만 그것을 같이 풀어나가야 되는 지도부가 한 식구라는 얘기죠. 예. 근데 본인과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이렇게 배척하고 본인과 함께하는 사람들만 불러서 이렇게 샌드위치 회동을 하는 모습들은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 이야기는 전혀 듣지 않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좀 부적절하게 보고 있습니다. 저런 모습들이 보이니까 아까 태영호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누구처럼 M1대에 구걸하지 않았다. 이런 반응이 나오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전용기 의원께서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건 누구를 들으라고 한 얘기다. 지금 M1 곳이나 엄한 곳이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이게 5만 곳이라고 해서 온갖 데다 부탁을 했다 이런 뜻이 됐는데 그게 아니라 또 정정을 했어요. 엄한 곳이라고. 참 복잡하네요. 이게 상황이요. 아까 당대표 2명이 요새 질문을 안 받는다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 화면 좀 보겠습니다. 아까 이재명 대표 것도 있었는데 요거예요. 이재명 대표는 주로 답을 안 해요. 김기현 대표는 그 질문에 답을 안 하고 다른 얘기를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주로 그냥 침묵입니다. 근데 오늘 또 다른 얘기를 또 꺼냈어요. 오늘은요. 김연아 전 의원은 이런 얘기를 꺼냈습니다. 자, 그럼요. 이재명 대표 관련된 영상도 따로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 옛말에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봉투
당사자분들한테 연락을 하셨다라는 보도가 있어서 한동훈 장관이 야당 검찰 탄압 주장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오늘 얘기했는데 혹시 이에 대한 입장이 있으실까요? 자, 고맙습니다. 후보님 만나실 계획 있으신가요? 혹시 윤석열 이성만 의원도 출당 내지 탈당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번 기자회견 좀 어떻게 보셨나요? 김연아 의원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몰라요? 자체 조사해야 된다는 주장이 여전하고 지도부 총사퇴 주장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보세요? 조혁신 변호사, 김기현 대표하고는 좀 스타일이 다른 것 같은데요, 조금? 답을 안 하지만 다르게 답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것 같기도 예. 하고 잘 모르겠는데 결국은 정치인은 말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 말을 하면서 정치인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지지자들이 하고 싶은 말을 대신 해주는 사람이거든요. 아, 내가 저 말을 하고 싶었는데 저 국회의원이 저 대표가 저런 말씀을 갖다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지지를 해야지. 이렇게 된단 말이죠. 예.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우리 사회를 강타하고 있는 핵심적인 문제들인데 그 문제들에 대해서 답을 못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답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하겠다. 그러면 답을 못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대책이 없다는 이야기도 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송영길 대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기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걸 갖다 진행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로드맵 같은 것들이 뭔가 이 로드맵 결론을 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은 아직? 그러니까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저는 내비게이션 같은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예. 앞으로 갈 길이 어떠한 것이다. 예. 그런데 길을 잃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참 답답하겠다. 일단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혁진 변호사 말로는 지금 뭔가 답답하고 답도 안 보이고 결정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닌 것 같고 뭐 방이 로드맵이 못 잡았다는 거잖아요, 지금. 자, 이런 상황에서요. 다음 보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등장합니다. 이겁니다. 책방 얘기입니다. 평산 책방. 내일부터 문을 연답니다. 완공 다 됐고요. 뭐 허가받을 거 다 받고 문 연답니다, 지금요. 그렇다면 당분간 문 전 대통령이 상주를 하면서 직접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책방이 그냥 책방이 아니라 전직 대통령이 본인의 사저 인근에 마련한 책방이라는 거예요. 원래 이걸 만들 때는 그 평산 마을 분들을 위해서 만든다 뭐 이런 설명이 있었지만 여의도 정치권 특히 민주당 인사들이 그냥 가만 계시겠습니까? 여길 안 가시겠습니까? 갈 거 아니에요, 여기를요, 지금. 이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자, 이거 관련해서 전용기 의원께 총선 1년 앞둔 시점이에요, 지금요. 뭐 정확하게 1년도 안 남았어요. 조금 더 지나갔으니까. 정치적 영향력을 강가할 수 없는 게 문재인 전 대통령입니다. 최근 상황, 당도 어렵기 때문에. 이 책방 연것 해석이 분분합니다. 해석이 분분할 수밖에 없는 사안 같습니다. 문재인 예. 대통령은 아직도 존경을 하고 있는 분도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아주 강한 비판을 내보내고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민주당의 인사들은 사실 문재인 대통령을 대부분 존경하고 이렇게 함께하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이 찾아갈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찾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찾아가면. 많이 이렇게 찾아가서 인사도 드리고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자 하는데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인과 만나지 않겠다라고 한 확고한 입장은 가지고 있으십니다. 근데 이 민주당 분들이 나 정치인으로 간 게 아니라 책 사러 갔어요라고 해서 만나서 대화라면. 근데 그게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예. 사실 자기의 뭐 어떤 입신양명을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이용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책방에 찾아가서 본인의 어떠한 입지를 다진다. 이런 모습들은 사실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도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미 사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선언을 하고 갔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없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평산 책방을 내실 때에도 노무현 대통령도 그러셨거든요. 정말로 그냥 인근 주민들과 함께하는 국민들을 만나고 싶은 것이 절대적으로 정치인들에게 이용을 당해서는 안 된다라는 뚜렷한 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 저희도 당 내에서 이것을 자기네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지는 말아라라고 하는 그런 의식들이 좀 팽배하게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장소를 활용되지 않을까 저희도 그렇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정규자 교수님. 그러니까 여의도 정치권과는 이제 같이 상관이 없다. 잊혀진 존재가 되고 싶다라는 거와 전직 대통령이 책방을 열어서 거길 자리 잡고 앉아 있는 거와 이게 같이 갈 수 있냐 이거죠. 국민 정서상 좀 동떨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얼마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다큐멘터리를 또 찍었더라고요. 다큐 영화입니다. 다큐 영화. 예. 그러니까 이제는 또 평산 책방을 여신다고 그래요. 아. 자, 물론 개인의 자유 영역입니다. 전직 대통령이지만 그러나 당신께서 직접 하신 얘기가 있잖아요. 예. 정말 대통령을 마치고 난 퇴임한 이후에 잊혀지고 싶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면 저는 가급적 정치적 현안에 대한 메시지도 삼가하고 또 실제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은 저는 좀 자중자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오히려 예. 국민 정서에는 더 부합할 걸로 보여집니다. 예. 실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물론 여러 가지 평가가 있겠습니다만 지난 5년 동안 집권하는 과정에서 적폐청산에는 어느 정도 성과를 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 과정에서 비롯했던 편가르기 정치 또 사회 통합에 뭔가 의미 있는 성과를 내지 못했던 한계를 가지고 있는 분이거든요. 예. 그런 분이라면 전 더더욱 어떤 평범한 퇴임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자중자애한 모습이 지금 국민들에게 더 와닿지 어쨌든 자칫 정치적으로 오해될 수 있고 정치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저런 계기를 만드는 것은 대단히 적절치 못하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계기를 만든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적절치 못하다라고 저는 얘기하는 거고요. 아. 그 계기를 만드는 것 자체가 논란이 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아니 가시는 정치인들 많을 건데 누가 봐도 그럼 가면은 그냥 있겠습니까? 또 사진 찍고 악수하고 뭐 얼마나 많이 나오겠습니까 지금. 그리고 무슨 얘기를 들었다 뭐라고 했다 이것도 나올 것 같아요. 자, 신성범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이 평산 책방에 정치인들이 많이 갈 텐데 이재명 대표가 신경이 쓰일까요 혹시 이 상황이?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기질과 성격 얘기를 제가 자주 하는 편인데 예. 이런 정치적인 논쟁에 본인은 거의 신경 개의치 않는다고 판단할 겁니다. 왜 그러냐. 오. 굉장히 비정치적인 분이에요. 제가 보면은. 어. 차라리 정치를 생각한다면 정치에 대한 영향력을 생각한다면 저런 행동을 안 하죠. 하지만 본인의 기질과 성격에 맞는 일을 찾아낸 거예요. 예. 1953년생, 올해 우리 나이 70이에요. 저 평산마을에 가서 마을회관 가면 흔히 하는 말로 담배 심부름해야 될 그 나이에. 아. 그래서 소일거리는 뭐냐? 책 읽고 사색하고 하는 저분의 성격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뭐 정치인들 굉장히 많이 이래저래 활용을 하려고 할 텐데 제가 원래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적 영향을 확대할 생각도 없을 테고 놔주면 제발 조용히 내버려둬 내 좋은 거 하고 사는 게 내 맞는 거야 내 성장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내일 문을 연다 그럽니다. 평산 책방. 아마 첫날부터 지금 가시려고 막 또 날 잡고 계신 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다음에는 영상이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건 뭐 하도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이른바 이제 제3지대 정당인데요. 지금 굉장히 이걸 도모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영상에 등장하는데 그 얘기만 듣고 좀 지나가 보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가 양극화 문제가 아주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겸손하게 얘기한 거죠. 저희한테 기회를 주시면 그리고 많은 경험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300석의 의석이 있는데 10% 정도를 새로운 세력에게 주면 정말 기존 정당도 확 달라질 겁니다. 자, 정혁신 변호사께는 이게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여의도 정치구에서는 사람들이 만나면 해요. 지금 여야 너무 인기 없다. 당대표들도 여러 가지 지적받고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죠. 여야 각각에서 이탈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밖에서 당을 차려서 뭘 또 해볼까. 아니면 이미 밖에 계신 분들이 당을 만나서 뭐 해볼까. 그거와 관련 또 여기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 얘기도 그거하고 같이 맞물려서 나와요. 혹시 뭐 친문계가 민주당 내에서 나와서 뭐 할까. 그러니까 또 다른 힘을 갖는 정당이 나올 수 있을까. 바로 이거거든요. 정혁신 변호사 밖에서 제3자 시각을 보실 때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은 천하 삼분치계인 것 같아요. 천하 여당, 삼분? 야당, 예. 여당, 야당, 무당. 예. 그런데 이제 무당파에 당주가 있어야 되는데 당주가 있으면은 무당파가 아주 커가지고 옛날에 뭐 의천도룡기, 뭐 장무기 이런 무협소설 좀 읽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러면 거기서 아주 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무당파에 있어서도 당주를 할 만한 그러한 사람이 과연 있는가? 지금 뭐 여러 이렇게 뭐 그 금태섭 의원도 나오고 뭐 몇 명 나오는데 예. 그래도 무게감이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하태경 의원 나와가지고 한 이야기가 반사적 이익만 가지고는 되지가 않는다. 자기 자신의 뭔가 핵심이 있어야 된다. 예. 자기 자신의 뭔가 그게 있어야 된다라고 해야 되는데 과연 이 무당파가 그렇게까지 클 수가 있을까?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제가 봤을 때에는 여당의 지지율은 스스로 지지율이 아니고요. 야당이 싫어가지고 여당 지지한 사람들이 많고 예. 마찬가지거든요. 야당 지지한 사람들도 여당이 싫으니까 야당을 갖다 지지하는데 그런데 여당이 싫다고 해가지고 무당을 지지하겠습니까? 야당이 싫다고 해서 무당을 지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스스로의 그걸 갖다가 핵심적인 것들을 보여주지 않으면 결국에 가면 그 기존에 쭉 그래왔던 것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런데 아직 시간이 이제 딱 1년 남았잖아요. 1년 남았어요. 그 1년 동안에 무엇을 보여줄 것인지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은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거 때만 되면 늘 전망이 나오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신통치 않았거든요, 활약이. 그리고 뭔가 들은 듯 하다가 금방 또 사라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 같습니다.